장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와. 장애는 질병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육신에 가하는 아픔인데, 이 아픔은 당하는 이보다는 당해서 괴로워하는 이를 바라보는 이가 더 괴로워. 왜 그런 것인가? 표적, 어려움, 고난, 고통, 물론 받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그 받는 이보다는 그를 사랑하며 가슴으로 품어하는 이가 바라볼 때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배우자가 아프면 그를 쳐다보는 배우자는 더더욱 괴로운 것이야. 배우자는 아프면 되지만 그를 쳐다보고 수발드는 배우자는 경제까지 모든 상황이 힘든 지경에 몰려 있어. 받는 자는 행위자요, 받는 자를 보는 자는 깨우쳐야 하는 자라.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고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했어. 왜 달리 나타날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잘난 이에게 어떤 그 장애나 질병으로 왜 그들이 고생해야 하는 것일까? 집에서 가장 잘난 이가 사고당하고 가장 잘났다는 이가 어려움에 처하고 가장 잘났다는 이가 단명하는 것이야. 누가 깨우쳐 해?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를 가르치기 위해 주어지는 표적이야. 경제적인 고통을 일단 뒤로 하고 그보다 가장 심한 것, 나에게 가장 주어지는 고통이 장애, 질병인 것이지. 선천적 질병이 있고 후천적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야.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면 일단은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받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풀어나간다면 실마리에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거야. 인기는 인육을 쓰지 않았음으로 인해 인육에 대한 고통은 없어. 유권자에 대한 고통도 없고 형제 자매에 대한 고통도 없어. 그냥 인의 본연의 자세로 올라가 본줄 차라 본줄에서 본연의 행위만 하면 돼.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 활동 주체로서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가해지는 게 표적이지. 생장, 수장, 질량에게 가해지는 게 표적이고, 중심잡이 질량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생장, 수장, 질량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육은 육의 부모에게 받는 것이고, 인기는 천지의 기운이자 천지의 자식인 것이지. 그래서 인간은 육과 인기와 에너지 차원의 마음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지. 인간은 지기의 세포 인육을 낳을 뿐이고, 인육을 낳은 것에 청기의 원소 인기가 들어간 다음에 지기의 세포에 안착되는 게 대우주의 에너지 마음이지. 세 가지 차원이 안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게 육신에 대한 고통이지. 경제적인 고통이야
당하고 나갔고 최고 나중에 가는 게 육에 대한 고통이야. 육은 왜 병에 걸리는 것인가? 왜 선천장애가 주어지고 후천장애가 주어지는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 이거를 바로 알기 전에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는 인기가 생전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집착 기운에 벗어나지 못해갖고 그 병의 기운이 자손에게까지 전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조상이 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 암으로 죽은 조상의 기운을 집착을 털어내줄 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죽은 그 영혼은 마음 에너지도 대저연으로 돌아갔고 이 육신도 죽어 없어진 마당에 에고 자신의 혼자로서는 무지무지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그 적대보완적으로 자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분별을 세워갖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하는 경향으로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건데 인육을 벗어던진 인기는 에고 차원만 있을 따름이라 분별력이 지극히 저하돼갖고 죽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대체로 머무는 경향이 두드러져. 암으로 죽은 이들은 그 죽어서도 자기가 암에 걸려 죽었다는 집착기를 떨어뜨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암의 기운의 씨를 갖고 다니는 것이고 허리 다쳐 죽었다면 자기는 허리가 아파 어떠한 일도 못하고 죽었다는 그 집착 때문에 그 허리 아픈 기운을 갖고 다니는 것이고 치매로 죽었다면 치매로 인해 죽었다는 그 집착 기운을 털어내지 못하면 죽은 인기도 그 치매 기운에 쌓여 살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도를 해준다는 것은 자기의 집착을 깨우쳐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의 본줄 찾아 천상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천도만 하기 때문에 그 집착을 깨지 못해갖고 항상 그 집착기에 이렇게 그 머물러 있는 거야. 이 집착을 끼워줄 때만이 집안에서 죽었을 때 이러한 기운의 씨가 돈다 해도 그러한 병의 기운이 돌지를 않아. 집안에 암으로 죽은 환자가 있다 하면 그 집안은 암의 씨가 돌기 시작해. 선천장애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기운만이 있는 기운에 암의 씨가 있을까? 없어. 죽었을 때의 암의 세포는 지기의 세포에 달라붙어 갖고 육의 세포에 달라붙어 갖고 육의 고통을 주는 것이지. 살아있는 육의 고통을 주다 보니까 인의 기운까지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야. 인의 기운에 고통을 주기 위해 육의 고통을 주는 것이고 죽었다면 인육을 벗어 던지고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대우주도 돌아가고 에고인 자기 자신 혼으로서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혼의 집착 기운이 갖고 있는 거야. 그 기운이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그 집착하에 원망하기 시작하고 한스럽기 시작한다라면 그 집안은 암의 씨가 돌기 시작해. 선천질병 타고나는 것 DNA라고도 하지. DNA가 유전병이지 내림병이라고도 하고 뱃속에서 모태병이라고 그럴까.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이들도 있고 10세 전에 발병하는 이들도 있고 20세 전에 발병하는 이들도 있어. 10세 전에 발병하는 이들도 선천장애야. 20세 전까지도 발병하면 선천장애래도. 왜? 20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생 시절이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은 부모가 받아. 그때 그 자식이 병 걸려 고통받는 것은 부모를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고, 활동주체인 양의 아버지보다 운용주체인 음의 어머니에게 가하는 표적이야. 어머니는 중신잡이 질량이요, 아버지는 생장수장 질량이라. 중신잡이 질량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생장수장 질량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활동주체로서 부모의 그 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가하는 육신의 고통을 줌으로써 부모가 다하지 못한 삶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표적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20살 이후에 오는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 37은 21세 이후에는 행해 현장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고, 사회로 진출할 때는 음양압이 공차원 에너지 충전소 과정을 이룬 후에 진출을 해야만 생장수장 질량 활동의 주체의 역량을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이유는 행해 현장에서 소진시킨 에너지를 에너지 충전소 과정에서 충전시켜 다시 사회로 나가 행해 현장에서 생장수장 행위를 다하는 것이지, 활동주체로서. 그래서 가정이 마련하지 못한 활동주체는 자기의 역량을 펼치기가 힘들어. 물론 타고난 육생의 기본의 자리는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올라서기는 하겠지만, 올라서본들 오래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 이내 나락에 빠져. 왜 빠지냐? 인생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구가하는 것이고, 구가하는 인생의 에너지원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내 가정이 없다면 행해 현장 사회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도 힘들어. 게다가 중심잡이 질량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생장수장 질량 활동의 주체가 행해 현장에서 바르게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거든, 본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거든, 37은 21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사회로 진출해야 가장 바람직한 활동주체로서 운용주체가 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야. 21세 이후에 걸린 병이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는, 21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라면 후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 후천적인 것이야. 왜? 배우자를 위해 주어진 표적이고, 배우자가 깨우칠 때만이 표적의 질도 점점 얕게 나타나. 배우자가 깨우치지 않으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 왜 그런 것인가? 가장 사랑스러운 이가 아플 때 누구가 가장 가슴이 미어지자면 그를 사랑하는 이야. 세상에서 가슴 아프게 만드는 병보다 더 큰 병은 없어. 당하는 자야 육신이 괴로워갖고 전전긍긍하지만, 살아가는 자야 그걸 바라보고 모든 걸 수습하고 다시 정상화를 돌리려 한다면, 표적을 받아 병으로 누워있는 자보다는 사랑하는 자의 그 아픔을 보면서 생계를 유지를 해나가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설계를 해나가는, 바라보는 자가 더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부라는 것이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그 병의 씨가 돌지를 않아. 그렇지만 인간은 살아오면서 육을 건사해야 하기 때문에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에 대한 집착이 무지 강해. 자기 육신을 건사시키기에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육건사시키는 것이고, 집을 장만하는 것도 육생안위를 위한 것이고, 자동차 장만을 하는 것도 육생량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에 있잖아. 모든 것이 그래. 모든 것이 집착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육건사에 대한 집착을. 그런데도 인간은 살아가면서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 집착하는 만큼 괴롭다 소리를 하지만, 육생살이 육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집착을 안 할 수가 없어. 내 앞에 온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내 앞에 온 이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나도 그리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해. 기운은 끼리끼리 만나 살아가는 거고,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연은 병들어 오는 인연, 잘 나가는 인연, 망해서 오는 인연, 몸을 다쳐서 오는 인연 또한 맞이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러한 인연이 올까?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잘 나가는 이들만 앞에 와. 저마다 자기 재주를 뽐내려 하는 이들만 와. 나름의 잘 나가는 이들만 오게 되어 있어. 그러다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선 다음에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인데,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양양상충을 일으켜 부딪히다 보면은 어려워지는 이들이 이제 한들 찾아오고, 사업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이들도 생기고,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이들도 오고, 병에 걸린 이들도 오고, 별의별 이들이 막 오는 거지. 왜? 나의 기운이 그만큼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야. 누구를 통해?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그를 통해 내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집착은 육생량이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 되고자 하는 정신량은 이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선순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고, 선순환 행위를 한 뜸이라도 한 이들은 집착이 그닥 크지 않을 것인데, 모두 선순환 행위를 보다는 내 것이라는, 나에게 있으니 내 것이라는, 나는 내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한 것에 있다라는 그 집착 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집착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해 갖고 그 집착 고리는 집안의 우환을 돌게 맡아. 병으로 죽은 조상들이 왜 그걸 알면서 자기 자손들에 실리느냐? 자손들을 해하기 위해 실리는 것인가? 아니야. 집착기, 부천을 떠도는 집착기일수록 너를 도와주겠다는 자기 에고에 사로잡혀 있어. 도와주기 위해 그 옆에 서성거리다가 기운으로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날인가 그 자기의 그 말로서 한탄한다던가 말로서 탓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불렀다고 도와주기 위해 몸에 빙의를 해. 몸에 빙의를 할 때 그 씨가 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빙의할 때 이 기운을 빨리 털어내야만
병의 씨가 있지를 않아. 타고난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식이 있는 것도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고 10살 이전에 질병과 장애를 당한 이들도 부모에게 주는 고통인 것이며 20세 이전에 장애와 질병을 얻은 이들은 부모와 형제와 지인들을 일깨우기 위해 당한 희생이라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에 있을까? 운용주체는 부모요, 활동주체는 자식이라. 운용주체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 활동주체가 당하는 고통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야. 저마다 자기 소임을 다한다면,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선천적인 질병이 있다 한들 자기 소임을 다하는 데에서 선천 질병이라던가 선천 장애는 끝이 나.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선대가 그리했기 때문에 후대도 그리했고 나도 그리 살아가야 한다면 돌고 돌아갔고 부부 3대에 망하는 것이지. 병으로 망하던 장애로 망하던 이러한 이들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답지 못해. 우환이지. 가정은 중심잡이 질량이잖아. 중심잡이 질량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행위 현장 사회에서 그 생활하는 생장주상 질량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 역병이라고 그러지. 역병이 도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한다 해도 육에 대한 육생양의 약만 처방을 했을 뿐이지 정신적 차원의 정신량에 대한 예방이 없음으로 인해 갖고 지금의 그 바이러스를, 역병의 바이러스를 여기서 잡았다 한들 여기서 잡은 바이러스는 더더욱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더 독한 역병을 돌게 만들어. 역병을 도는 것도 똑같아.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듯 인간의 육신도 머리, 몸통, 다리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불리는 이름이야. 머리가 몸통, 다리를 바르게 운행해 나갔을 때 역병은 물론이요 장애와 질병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머리가 몸통, 다리를 바르게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표적을 받아야 했던 것이야. 이리 하면 이리 할 테니 그래도 이리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내리는 표적이 질병이자 장애이며 역병인 것이지. 역병은 개인사, 개인 가정을 위해 내리는 게 아니야. 한 사회, 한 국가, 그리고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나가는 세계의 그 육생살이, 육생양에 대한 모순을 깨우치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류가 받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뿌리는 몸통 가지를 위한 삶을 살아가. 뿌리가 잘못하면 몸통 가지는 언제나 으르렁거리며 살 수 있어. 그리고 몸통 가지는 스스로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라는 것이야. 뿌리에서 생성시킨 정신량을 올려줄 때만이 몸통 가지는 비로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몸통 가지에 대한 질량이 육생량만을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육생량만으로는 절대 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 뿌리에서 뿌리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몸통은 몸통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가지는 가지다운 삶을 살아가. 몸통의 룰 모델이 뿌리야. 뿌리와 몸통은 불가분면의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어. 뿌리의 질량으로 살아가는 게 몸통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질량을 바로 받지 못하는 몸통은 가지한테 온전한 질량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 뿌리학이 나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게 몸통이기 때문에 몸통은 몸통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심으로 뿌리에게 겁박을 줄 수밖에 없어. 으르렁대는 거고. 그게 몸통의 역할인 것이지. 일안으로서는 침탈이고 침략이고 겁박이겠지만 이안으로서는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역병이 도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 역병이 도는 것도 다르지 않아. 뿌리가 뿌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육에 대한 고통을 주는 천지 대자연의 표적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방편의 육신에만 온 신경을 쓰고 또 DNA를 찾고 게놈 연구를 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낳게 되어 있어. 이것을 잡으면 이거보다 더한 놈이 나와. 왜? 육생 문명을 내 욕심으로 일으키는 육생 문명의 육생량만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바이러스도 육생량만이 업그레이드 시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간 인육에 침투돼 인간의 삶을 흐트려놔. 이것을 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삶의 질량은 육생량으로 높이는 게 아니야. 정신량으로 높여나가는 거지. 육생량으로 아픈 것, 약물을 치료를 했다면 정신량으로 근본의 씨앗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미신으로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육생의 약물로서만 의지한 결과가 역병이 역병을 낳는다는 것이지. 이것은 개개인의 인간 생활로 들어오다 보면 장애는 장애를 낳고 질병은 질병을 낳는다는 것이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중심잡이 질량 운용의 주체가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인데,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지 이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은 풍지박산이 난 후에서나 깨우치면 모르겠는데 풍지박산이 나고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 그저 대자연, 신이 나를 미워하고 우리 집만 미워해서 내리는 벌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 무엇도 바르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육생량의 정신량, 지식의 지혜, 생각의 마음, 이것이 부합되어야만 해. 사랑은 한다 하나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 했으니 그 사랑하는 행위 자체를 반드시 뒤돌아봐야 하는 거야. 누가 이로운 자인가? 누가 아쉬운 자인가? 누가 운용의 주체인가?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운용의 주체가 그 등 돌리면 활동의 주체가 매달리고 애원한들 소용이 없어. 끝난 거야. 하지만 활동의 주체가 지 잘났다고 순간 뛰어나갔다가 다시 그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운용의 주체는 받아주는 것이지. 선천질병과 후천질병 무엇이 차이 있을까? 물론 부모에게 주어지는 표적인가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표적인가, 가장 가까운 지인을 위해 주어지는 표적인가의 차원은 있겠지만, 병의 시의 근원을 없애고자 한다면 중심잡이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갖고 중심잡이 운영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야. 이게 누군가는 에이 그럴 리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소리 하는 이도 부지기수로 있겠지만 해보지 않고 왜 그래? 그리고 그런 소리 하는 이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은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별이나 하겠어? 중심잡이 질량이 누구이고 생장수장 질량이 누구인지 알기나 하겠느냐 이 말이요. 중심잡이 질량이 흔들리면 생장수장 질량은 말없이 흔들려. 그래서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인 것이고 동서는 생장수장 질량이야. 남북 중심잡이 질량이 중심을 잡아나가지 못하고 우환이 서리고 분파가 서리면 동서 생장수장 질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지. 이 혼란의 기운은 나중은 누구의 목으로 돌아가냐? 고스란히 남북 생장수장 질량의 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야. 남북이 자기의 본연의 삶을 잃어버리면 동서도 본연의 삶을 잃어버려 본능적으로 심으로 그 육생양만을 위해 으르렁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지. 육의 가는 표적의 진정성을 바로 알아야 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육의 생명체는 손오공의 머리띠 크게 다르지 않아. 육신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도 생전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기운은 똑같아. 더 독해. 저승으로 돌아간다 해갖고 본연의 본줄을 찾아 올라간다면 모르지만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천을 떠돌기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구신이 많은 집안이면 그 집안은 끝난 것이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